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동상의 제2강 스포츠의학 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의학 팀은 어찌 보면은 많은 선수들의 건강관리, 부상관리 또는 예방,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접근을 해야 한다. 이제 그 팀이 바로 스포츠의학 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스포츠의학 팀에서 가장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하는 직종이 바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는 선수의 부상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과 그 다음에 치료 방향,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팀에 보고할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운동 쪽으로는 건강운동관리사나 선수 트레이너 그리고 운동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건강운동관리사는 아직까지는 이 트레이닝 쪽에 또는 프로구단 쪽에 인발브에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건강운동관리사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의뢰하에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체력백이나 보건소 또는 스포츠 과학센터에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팀으로는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선수 트레이너라고 하는 자격을 보이시죠? 이 선수 트레이너가 이제 많은 팀의 트레이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선수 트레이너 협회는 민간 자격이고 현재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와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가 창립이 먼저였는데 이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는 미국의 나타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요. 미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죠.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교수진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이고, 그리고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는 대한 스포츠학회 산하의 트레이너 단체로서 현재 국내 프로 아마추어 팀 트레이너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교육을 인정을 하고 시험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연수를 들어서 연수 들은 자에 한해서 시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결국에는 대학 교육과 동떨어져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운동사 단체가 있죠. 역시 민간 자격이고 현재 운동사 단체는 약 한 20여 년 정도 이 협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 운동사 협회는 자격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서 일반 병원이라든가 트레이닝장 그 다음에 PT샵 기타 많은 임상 또는 필드에서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공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자들이 부상 예방이나 재활운동, 그 다음에 대사질환, 퍼스널 트레이닝 등에서 매우 활동을 하고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팀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피파 연맹과, 그러니까 AFC에서는, 아시아 풋볼 연맹에서는 물리치료사를 공식적으로 축구팀에 한 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 나라는 따르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결국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축구팀의 경우에는 한 명이 무조건 배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물리치료사는 이제 병원 내에서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법적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간호사가 결국에는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생리학자,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자, 운동 영양학자가 역시 스포츠학 팀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심리 상담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스포츠학 팀에 스포츠 심리 전문가들이 심리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영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영양 관련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장면은 역시 아시안 게임에서의 장면인데 지금 선수 트레이너나 주치의의 경우에는 경기 도중에 경기장 내에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 경기장의 주치의가 모든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 축구하고 서울 FC 축구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최 측, 즉 전북의 주치의가 그 경기장 내에서의 모든 부상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FC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그 경기장 내에 전북 FC 주치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환자를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만약에 울산에서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에서는 전북현대 주치의는 가지 못하더라도 울산현대 주치의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경기장 내에서 전북현대 선수나 울산현대가 누가 다쳤더라도 바로 울산현대 주치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아시안게임 경기 도중 선수가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주치의는 올라가서 이 선수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지 아니면 중증인지, 그래서 게임을 스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심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들이 바로 주치의나 선수 트레이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환자, 이제 고객이라고 크게 얘기할게요. 환자가 병원으로 먼저 아파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 스포츠의학 센터, 예를 들어 스포츠 클리닉, 예를 들면은 본 스포츠의학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 스포츠의학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올 수도 있겠죠. 나는 무릎이 아픈데 정형외과를 가야겠다라고 환자가 판단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경우에는 나 무릎이 아픈데 예전에 병원에 갔더니 특별하게 뭐 해준 게 없더라. 그래 결국에는 이거 나 운동 처방을 받아야겠다라고 판단하에 그 고객이 본 스포츠 재활센터에 내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체지방 검사, 필요하면 체력 검사, 운동 부하 검사, 또는 근골격계 기능 검사를 할 수 있겠죠. 또는 문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나요? 뭘 하다 다치셨나요? 다쳤을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이런 것들을 소음노트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당신은 무릎이 아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원인이 이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림물 형태로 해서 그 그림을 주고 이렇게 해 오세요, 집에서 하세요 라고 과제 형태로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부상의 무릎의 통증 정도가 혼자 가정에서 홈 엑서사이즈를 하기에는 좀 심각하다, 이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 재활센터에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환자에게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1번이 필요한지 2번이 필요한지 3번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운동 재활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을 냈다, 2주일을 냈다, 한 달을 냈다 한 다음에는 얼만큼 좋아졌는지 다시 한번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자, 지금 무릎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좋아지셨나요? 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안정은 없네요. 얼마나 좋아졌네요? 바스 스코어는 어떻습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재검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병원에 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드리면 됩니다. 결국에 병원과 이런 스포츠 재활센터와는 서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의학실은 이 크기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19m 곱하기 19m의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출입문은 어디에 낼 것인가? 자, 출입문을 냈을 때 과연 상담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운동실이나 검사실은 어디에 갈 것인가? 재활실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환자의 동선을 최소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환자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상담을 해야 재활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상담실까지의 동선을 짧게 해야 해요. 들어왔는데 상담실이 저쪽 구석입니다. 저기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검사로 또 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구에서부터 접수하고 대기하고 상담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작은 진료소를 가보세요. 개인 병원에 가보시면 대체로 소파 있고 접수대 있고 접수대 바로 옆이나 뒤쪽으로 바로 진료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죠. 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실이나 이것도 역시 상담실 옆쪽으로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멀리 재활을 검사하러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일층의 354평입니다. 단일층의 잠실에서 선수재활센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자, 입구가 두 개죠. 이쪽에 하나가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엘리베이터 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계단으로 내려오는 곳이고요. 저기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곳. 자, 그랬을 때, 주로 일반적인 고객층은 계단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실, 상담실 놓고, 그 다음에 탈의실 놓고, 운동 공간을 딱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라고 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의 사장이 오너가 원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병원 연계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게 재활센터의 경우에는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한다면 또는 이런 환자들과의 같이 재활을 시키거나 한다면 그러면 사실 병원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병원 내 운동재활센터가 있기도 하지만 병원 외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병원 내에 이제 재활운동센터를 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보험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비보험이란 얘기죠. 비보험인 경우에 병원 내 시스템에서 비보험을 받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만약에 운동재활센터를 한다면 비보험으로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5년, 20년 정도 이것을 실비 적용을 해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병원 안에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운동이란 자체가 보험이 안 되는데 도수치료라는 명목으로 실비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의료보험 재정에 바닥이 나게 된 거예요.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4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이거를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의 횟수나 비용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것은 나중에 적발이 되면 큰 벌금을 물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원 내에서 하더라도 비보험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다 있죠. 재활센터가. 스포츠 건강과학센터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곳이. 거기 다 보험 안 돼요. 얼마 받느냐? 서울 아산병원은 타임당 1시간당 9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보험으로 받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병원 외에 이제 운동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본스포츠재활센터처럼 본병원이 있고 본스포츠재활센터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에요. 자, 병원은 의료기관이고 본스포츠재활센터는 서비스업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재활운동을 교육시키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 외에 운동재활센터이기 때문에 본병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본병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병원에 수술했더라도 저희 본스포츠센터에 와서 재활을 받고자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집이 전주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병원 외에 있으면 우리 병원 말고 인근의 병원에서 수술을 했더라도 이런 재활을 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내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병원에서도 이 병원엔 옆에는 바로 재활센터가 있으니까 연계가 되겠구나 해서 병원에 수술을 많이 오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이게 원스톱 쇼핑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수술하고 바로 재활센터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으로 봐서도 홍보 효과가 있고, 또한 재활센터로 봐서도 수술한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부상조의 서로 협업의 그런 관계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어찌 보면 더 협의가 잘 된다면 수술 전후 재활운동에 대해서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본스포츠 재활센터 저하고 그 다음에 본병원에 수술하시는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환자는 수술했으니 언제 재활을 했으면 좋을까요? 서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활을 하면서도 비특이적 통증이나 부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저희가 환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약물을 해서 잘 안 듣는 사람의 경우에 재활센터를 보내서 운동재활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새로운 논문을 저희가 발표도 하면서 학술활동도 하면서 서로 재활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상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이어야 발전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환자의 차트 작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과 앉아서 자, 어디가 아프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SOAP 노트라고 해요. 자, SOAP, SOAP입니다. 이 SOAP 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의사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환자에게는 운동과 관련해서는 의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OAP 노트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이 환자에게 과연 나는 운동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알아내서 어떤 운동 처방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작성하는 게 SOAP 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자의 맨 뒤에 보시면 이 SOAP 노트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SOAP 노트 해서 부록 2에 있습니다. SOAP 노트 빈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샘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 아무나 친구 데리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대로 순서대로만 물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칩 컴플레인이에요. 주된 증상. 자, 주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칩 컴플레인드, 주된 증상이 뭐냐 이거죠. 저 무릎이 아파요. 저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가 불편하냐 이거죠. 이게 주된 증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단명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병원에 갔다 와서 그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희 재활센터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떼서 줍니다. 그러면 이 소견서를 보면 거기에 진단서가 나와 있죠.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진단, RO라고 하는 것은 룰아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 진단이라는 뜻이에요. 추측 진단이라는 뜻인데, 자, 예를 들면 테레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의 스트레인, 2도다라는 얘기죠. 이 소원근과 대원근의 2도 염자다 이겁니다. 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트라이셉과 라티스무스 도스의 2도 염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추정된다. 자, 그래서 소견은 뭐냐? superior capsule or labrum.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위쪽에 있는 관절 와순 손상에 의심이 됐는데, 운동 재활을 실시한 이후에 안정성을 재평가하겠습니다. 할 예정.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병원 의뢰해서 MRI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환자가 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진단을 받은 것이 머슬 스트레인 염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좌인데 결국에는 이 염좌로 재활운동을 해보겠지만 이 사람이 더 이상의 통증이나 예기치 않은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병원에 보내서 MRI를 촬영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과거 병력, 패스트 히스토리 과거 병력 혹시 또 다친 적이 있느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 히스토리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히스토리는 나는 주에 3일 조깅을 합니다. 일주일에 3일 배드민턴을 칩니다. 나는 운동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I는 Mechanism of Injury 약자예요. 손상의 기전입니다. 왜 다쳤느냐 이거죠. 왜 다쳤어? 3월 19일 넘어지면서 휴머러스 프락시말 부위가 의자에 강하게 물론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물론 환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어도 돼요. 근데 한국말이라는 게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팔뼈의 근위부가 의자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땐 원어를 그냥 써주시면 의사소통이 더 쉬워요. 휴머러스 프락시말 부위가 의자에, 휴머러스의 프락시말 부위 어깨란 얘기죠. 강하게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위쪽 방향으로 밀리면서 수페리어 캡슐과 레이브럼 손상, 위쪽으로 이가 부딪히면서 위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위쪽에서의 손상이 의심이 된다. 현재도 근육의 스팀니스가 뻣뻣해짐이 매우 강하게 뻣뻣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동 각도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피지컬 이재밍은 이학적 검사입니다. 자, 이학적 검사에서 이제 심톰을 적습니다. 심톰, 증상이 뭐냐? 증상,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피지컬 이잼, 검사를 했더니 신장 체중 180에 67, 그 다음에 BP, 혈압 120에 80, ROM은 forward flexion, 앞으로 쭉 들어 올리는 forward flexion, mild limited. 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각도 측정해도 돼요. 들어와서 190도, 100도, 120도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스윌링은 0, 그 다음에 플러스 2, 트리플 플러스 이게 있는데 부종이 매우 심각하게 많으면 더하기 3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많다 2개, 있다 경미하다 1개, 없다 0가 되겠어요. 다음 페인 스케일, 페인 스케일은 0부터 10이 있는데 0, no pain, 10,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이면 엄청 아파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텐더니스, 이거는 압통이에요. 압통은 뭐냐면 내 눌러서 아픈 거예요. 자, 아픈 부위가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어깨를 눌러서 아프세요? 라고 했을 때 아프다. 그러면 그게 아프다 그러면 별표 더하기 3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압통도 이제 이렇게 표시, 많다, 많아요, 3개, 2개, 1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실 텐데, 스페셜 테스트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환자의 진단명은 단순하게 염좌라는 소견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염좌가 아니고, 이게, 레이브럼의 손상일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 테스트를 했어요. 압박 검사를 했습니다. 또는 압박 돌림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했더니 클릭 사인이 있다. 플러스다. 소리가 나면서 아파해요. 양성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 테스트 했으니 양성입니다. 이게 오브라이언 테스트, 이 역시 뭐 하는 겁니까? 레이브럼을 보는 거예요. 즉, 관절 아순 손상을 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는, 이거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하실 거니까, 이번 학기에는, 스페셜 테스트라는 것이 바로 이학적 검사구나. 이 이학적 검사는 원래 MRI를 찍기 전에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대가 끊어졌을까? 힘줄일까? 근육일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고 MRI를 찍어야 돼요. 그냥 찍어놓고 보자. 이게 아니고 하기 전에 이 선수는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검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학적 검사라고 합니다. 이학적 검사를 하면 거의 7, 80%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추측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확진을 MRI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운동 프로그램 하는데 자 2주 정도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스테리어 숄더 또는 트라이셉 릴렉스를 시키겠습니다. 핫팩 10분을 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ROM 운동을 하겠습니다. ROM 운동할 때는 스파인 포지션, 누운 상태에서 플렉션, IR, ER, 호리젠털 플렉션을 하겠습니다. IR은요, 인터널 로테이션의 약자고, ER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약자입니다. 내회전, 외회전이에요. 그 다음에 플렉션은 구부리는 거, 굽힘이고, 아시죠? 그 다음에 모빌라이제이션은 가동화라는 얘기입니다. 가동화라는 거는 관절이 잘 움직이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가동화. 자, 가동화에는 트랙션이 있고 글라이드가 있어요. 즉 견인이 있고 미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걸 이렇게 잡아 뺐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손목이 견인이 되죠. 잡아 빼니까 이걸 견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는 요거를 잡고 요거를 밑으로 눌러요. 여기 잡고 여기 고정해서 이걸 밑으로 눌러. 그러면 요 관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러서 요렇게 내려가겠죠. 이것을 글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견인하는 거나 글라이드 하는 거나 두 개 다 관절의 이 손목의 가동화를 시키는 그런 재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를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테이트 커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1kg으로 10 레피티션 10번을 2에서 3세트 덤벨이나 튜빙을 가지고 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0에서 60도 에이비덕션, 0에서 60도 에이비덕션, 팔을 옆으로 벌리는 거죠. 외전. 팔을 옆으로 벌림, 0에서 60도만 하세요. 그 다음에 플렉션은 0에서 90도 다이나믹하게, 0에서 90도 다이나믹하게 하세요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카플라 엑서사이즈, 견갑골 운동 하세요. 근데 견갑골 운동은 벽 밀기, 벽을 미는 거예요. 벽이 밀면 벽이 안 밀리죠. 그래서 등척성이라는 얘기고, 지면을 밀고 팔굽혀펴기, 지면 밀고 팔굽혀펴기가 뭐겠습니까? 지면에 손 대고 팔굽혀펴기 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된 증상부터 운동 프로그램까지 환자의 차트를 작성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능력인 겁니다. 이것을 잘해야 결국에는 환자들을 빠르게 복귀시킬 수 있어요. 즉 제대로 된 재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음노트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운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대충, 스쿼트,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 하세요. 이 하체 운동 하면 안 되죠. 하체 운동을 하되 거기에서 무엇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0도 미니 스쿼트를 하세요. 하프 스쿼트를 하세요. 자, 런지, 미니 런지를 하세요. 몇 번을 하세요. 이렇게 구체적 이해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금기 운동을 써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어깨 뭘 하지 마라. 마이 같은 옷을 입으면서 팔을 뒤로 제끼지 마세요. 라거나, 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 마세요. 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지 마세요. 라거나, 이 구체적인 금기 동작 작성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통증 시 수시 면담 결과. 만약에 재활을 오늘 했고 내일 또 했는데 운동하고 났더니 어떻더라, 또는 통증이 그러니까 운동하고 났더니 아파요. 그럼 면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작성을 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특이적 통증으로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이 환자를 보낼 때 그러한 특이적인 소견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진료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이제 이상 증상을 호소한다 그러면 병원에 의뢰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는 의사들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본인의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또 의사로서 또 운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전북에는 전북 스포츠의학 연구회가 있죠. 현재 회장은 본병원의 김규환 회장님이 맡고 계시고, 수석 부회장으로는 본병원 정형외과의 송하은 원장님이 수석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저는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기 스포츠 회장은 저희 전주대학교 홍영 교수님이 차기 스포츠 회장직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북 스포츠의학연구회 세미나를 1년에 많지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하니까 그런 세미나 있을 때 참석을 해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의사들과의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의